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범주형 자료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범주형 자료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T검증, 분산 분석, 카이 제곱 검증, 교차표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차표 컨티전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교차표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카이 제곱 검증에서 독립성 혹은 동질성 검증을 할 때 이 교차표를 입력 데이터로 받습니다. 이 교차표는 분할표라고도 하고요. 두 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표입니다. 교차표, 분할표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현재 이 표는 2x2 행렬 형태입니다. 이 범주형 변수의 조합에 따른 빈도를 정리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표 형태, 즉 행렬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교차표는 빈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카이 제곱 검증, 특히 이 독립성 검증, 동질성 검증에 사용되고, 교차표는 어디에서 또 많이 사용되냐고 하면 상대 위험도와 승상비라고 하는 이런 계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이 교차표에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상대 위험도와 승산비입니다. 자, 상대 위험도 relative risk라고 하고요. 상대 위험도를 우리는 줄여서 RR이라고 합니다. 이 상대 위험도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 즉 두 집단 간의 특정 사건, 예를 들어서 질병 발생 등이 되겠죠. 두 집단의 특정 사건을 경험할 상대적 위험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말로서는 설명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 보면 상대 위험도 승산비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동일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연과 비흡연군이 있습니다. 흡연이 바로 노출군, 어떤 위험에 노출된 군이고요. 비흡연군이 이 비노출군입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이 바로 질병 발생 유무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행렬이 2x2죠.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상대 위험도, 이 RR은 두 집단의 특정 사건을 경험할 상대적 위험이죠. 그래서 이 RR의 분자는 흡연, 즉 노출군의 질병 발생 비율, 즉 A 나누기 A 플러스 B가 되고요. RR의 분모는 비흡연군 C 나누기 C 플러스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0분의 40, 즉 0.4 나누기 0.2가 되기 때문에 2.0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상대 위험도가 되고요. RR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떤 이런 노출이 질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고, RR이 1이라고 하면 어떤 이 노출이 질병 발생 간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되고, RR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노출이 오히려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승산비, 우리가 오즈 레이시오라고 하고요. 우리는 약자로 OR이라고 합니다. 이 승산비는 두 집단 간 오즈의 비율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RR, 이 상대 위험들은 두 집단의 특정 사건에 대한 발생 비율입니다. 그리고 오즈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배웠지만 큰 특징이 뭐냐면 상대 위험도는 두 집단이라고 했죠. 오즈는 한 집단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즈 A는, 자, 오른쪽 동일한 예시에서 보면 오즈 A는 흡연자 노출군입니다. A 나누기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 나누기 60이기 때문에 0.67이 되고요. 자, 이 비흡연자 비노출군에서는 오즈 B는 C 나누기 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0.25가 되고요. 자, 오즈 A가 오즈 B보다는 이게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네요. 자, 그리고 OR은 이 오즈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두 집단의 오즈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즈 A 나누기 오즈 B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A 나누기 B, 이 오즈 A를 전체를 다시 오즈 B, C 나누기 B를 해보면 계산은 A 곱하기 D 나누기 B 곱하기 C가 되고요. 이 오즈를 계산을 해보면 2.6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은 흡연자의 질병 발생 승산은 비흡연자의 2.67배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RR은, 자, 이 상대 위험도의 해석 방법은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만약에 RR이 1보다 작고 OR, 즉 승상비가 1보다 작다면 어떤 이 A 집단의 사건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가 되는 거고, RR이 1이고 OR도 1이라면 두 집단과 사건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 RR이 1보다 크고 승산비도 OR도 1보다 크다면 A 집단의 사건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가 되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 위험도 RR은 두 집단의 사건 발생 확률의 비고요. 오즈는 한 집단의 사건 발생 확률과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고, 이 승산비, 이 오즈비는 두 집단의 오즈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구 설계 방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상대 위험도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주로 사용되고요. 이 승산비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코호트 연구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추적을 하여 특정 요인, 어떤 노출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이 코호트 연구에는 정향적인 방법과 후향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적 코호트 연구는 연구 시작 시점에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미래의 질병 발생 여부를 추적을 합니다. 노출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연구에 강점이 있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상적인 코호트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 위험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출 여부 및 질병 발생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수집된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연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단점으로는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후향적 코호트 연구의 예를 들어보면 화학 공장에서 일한 경험과 암 발생 여부를 연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9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특정 화학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5,000명과 일하지 않은 근로자 5,000명을 조사하여 현재 2025년에 이들 중 암이 발생한 비율을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바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교차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